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3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어제 한국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이런 가슴 졸임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조국 사태가 한참 확대되고 있을 때 느닷없다는 말은 아무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댄 게 아주 구차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지 못한다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시작은 작년 이맘때 있었던 징용공 배상 판결이죠. 이 징용공 배상 판결은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청구권 협정에도 위반되고 그 청구권 협정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한국 정부의 기존 방침에도 위반되는, 그러니까 엉터리 판결입니다.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나오면은 정부는 그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강요하면 안 되죠. 더구나 비엔나 협약에 국제협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엔나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제법도 위반하고 그동안에 한국이 지켜온 외교적 관습에도 위반되는 이런 엉터리 판결을 대통령이 추종하는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일본의 반격을 받고 그 일본의 반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일본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그리고 한미 관계를 해치는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자해죠. 자해입니다. 자신의 자해 외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념 편향 집단은 이 사물을 넓게 보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통할 줄 알았죠. 이렇게 하면은 선동기관을 동원하면은 또 만만한 방송을 동원하면은 반일로 묻힐 줄 알았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화를 내면서 나왔습니다. 일본보다 미국이 더 화를 냈어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빨리 철회하라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8월, 9월, 10월, 11일 4개월 동안 필요 없는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상처만 있고 국민들은 짜증만 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외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익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제목이 재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무능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설은 아주 잘 쓴 사설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종전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발표도 했다. 결국 얻은 것도 없이 뽑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게 된 것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기본 틀이다. 만약 종료를 강행했다면 한미동맹은 수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큰소리 치던 정부가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수출 규제를 끌어들이며 안보 신뢰 문제를 제기한 일본 책임이 크지만 맞불 조치라고 엉뚱하게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었다. 한일 갈등의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을 깬 책임을 한국에 물었고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일본에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문 정권이 반일 카드로 국내 정치 시선을 돌리겠다고 파기를 밀어붙였다가 명분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지난 3개월간 국론은 분열되었고 남은 건 동맹 훼손뿐이다. 특히 미국의 압박은 한미동맹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이었다. 미국은 한미가 조율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도움이 안 된다고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데 이어 미 상원은 초당적 결의안에서 한국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위험해지고 미 국가 안보에 직접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까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계속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런 우려는 분노와 불신으로 커질 것이다. 미국이 신뢰가 깨진 한국과 동맹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미 고위 당국자들이 금기나 다름없던 주한미군 철수 감축론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방위비 인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다. 안보 리스크로 한국 경제의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다. 한미일 균열로 득보는 것은 북한, 중국뿐이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은 패권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저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존심을 세우고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국익을 해치는 자해를 한다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실리와 명분, 국익을 모두 훼손한 것이 확인된 이상 종료 연기가 아니라 철회를 선언하고 한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푸는데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는 게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국익을 해치지 말라는 건데 이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은 국민들은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어보면은 파기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0%나 됩니다. 50% 돼요. 반대가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여론대로 하면은 파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국가 이익이 망가지고 한미일 동맹이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반일 감정에 취해가지고 일본을 반대하는 게 지소미아 파기라고 이해하니까 50% 이상이 찬성합니다. 국민 여론대로 변하기 쉬운 국민 여론대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다가 나라가 망한 수가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 유능한 근대 프랑스의 건설자인 나폴레옹 3세도 여론과 언론을 타고 프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가 프랑스가 항복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자체 모순에 빠져버렸어요. 자신이 반일 감정을 선동했던 그 국민들이 여기까지 이 외교 사태가 악화되어도 계속 문재인의 등을
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턴하려고 해도 그들이 불붙여 놓은 반일 감정 때문에 그냥 저기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는 게 조선일보의 권고입니다. 깔끔하게 뭐 종료 선언 유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철회를 하라 이겁니다. 깔끔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일본으로부터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깔끔하게 하는 것은 지금 조건부 이렇게 하지 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을 파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출발점이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이었다는 점을 보면은 이 법을 안다고 자기 확신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전문 분야인 외교에 대해서 아주 뭐 근국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리면은 국가 이익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연구 사례가 되었습니다. 연구 사례는 그건 학문적인 이야기고 이게 안보와 동맹을 해치는 행위로 되었다 이거죠. 사법자재의 원칙을 모릅니까? 사법자재의 원칙은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법원은 정부와 상의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돌출 판사가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법관 중에서 11명이 그런 엉터리 판결에 동조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 외교를 망친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같이 져야 합니다. 같이 져야 합니다. 오만한 판사가 외교를 망칩니다. 감사합니다.